댓글에서는 이현주 의원님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국민의힘이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네. 내가 이 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공천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 아,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부정하게 되면 대통령 책임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이 만든 당대표잖아요. 지지율 5% 나오는 분을 다른 경쟁자들 다 제압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었고 네.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주저주저 했는데 사실은 뭐 공천해가지고 선거 치러라라는 시그널을 줘서 치른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내 잘못이냐. 내가 왜 이걸 독박 써야 되냐. 이제 그런 점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거고 그런 면에서 잠정적으로 저 체제 유지와 힘을 실어주는 걸 택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바뀌지 않고 네. 당 지지율 바뀌지 않고 내년 수도권을 포함해서 총선 전망 어둡다. 이러면 이제 당 내부에서 여론이 네.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이 관찰자들이 연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김기현 대표는 스스로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연내를 넘길 수 있겠냐. 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국민통합위 행사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행사였잖아요. 참석자도 90여 명 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한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통합위 행사에 왜 당 사역을 불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오늘 점심 때 비공개로 만나면 되거든요. 뭐 일단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말은 좀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앵커 출신이지만 그렇게 국민이 말씀은 옳다. 다 맞는 말씀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말씀만 맞다는 거예요.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이 늘 옳다. 어떤 근데 비판에도 이제 변명해서는 안 된다. 제가 궁금한 예. 거는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가 아직 덜 나와서 더 나오려고 막 그래서 약간의 반란의 움직임들이 혹시 있어서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시간 벌기 한 2달 정도 시간 벌기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런 반란의 분위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반란이 아니에요. 오늘 오찬 직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민이 늘 옳다. 그죠? 그래서 국민이 늘 옳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압도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였나? 국민의힘의 기본적으로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대통령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그죠? 그 얘기가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행동은,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행동은 바로 다음 날 아주 그 민심이 우스울 정도로 네. 그것을 무시하는 걸로 보이는 행동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네. 무슨 말이야 저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있었을 거 없을, 왜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딱 유체이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대통령 본인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참모들이나 당에다 대고 하는 얘기고, 정작 사실은 이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이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이거에 대해서 나부터 바뀌겠다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네. 이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수석들에게 소모적인 이념 논쟁 멈춰라. 수석들에게 예. 나부터 그걸 안 하겠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그 지난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되돌아보게 됐다. 이게 아니고 수석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수석들에게.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러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수석들한테나 참모들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직접 소통해가지고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신 대국민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성찰적인 메시지가 나가면 그때 국민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네. 전부 전언이에요. 수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뭐 수석들한테 얘기했다.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수석들한테 마치 훈계하듯이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당에다가 훈계하듯이 그리고 부처 공무원들한테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작 그 말 속에 자신은 빠져 있다. 유체 이탈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네. 수석들이 잘못한 거 맞죠.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것은 읽혀요. 국정 기조의 변화가 읽힌다. 그럼요.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선거 결과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말씀드립니다만 네. 어떠한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적어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분명히 읽힌다.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거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워낙 필요성도 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의대 정원의 확대보다 더 앞서서 진행돼야 될 게 보험 수가를 조정해야 돼요. 의료 수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1,000명을 늘려서 4,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흉부외과 의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많이 늘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수가 조정이 선제되지 않으면 네.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거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급선무는 이거하고 동시에 의대 정원의 확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수가 조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여론 환기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든다는 거죠. 네. 그동안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고 이거 갑자기 또 이거 들고 나와서 이거 가지고서는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세심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거에서 좀 걱정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창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0%입니까? 아니면 0.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당연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정미 하겠습니다. 네, 용산보다 여의도가 지금 더 뜨겁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은 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명분을 계속 축적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명분이요. 네,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당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운영 기조에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렇게 바뀌어주세요. 라고 지금 일종의 이제 제안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도 겪어봤고 또 윤핵관도 겪어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태를 겪어봤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를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충정으로 이 내년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보수 정당답게 국민의힘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이 전혀 수용이 안 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본인도 저는 그 열려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그걸 다 지금 당장 그러면은 내가 이제 탈당해가지고 신당 창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을 두고 충분히 명분을 축적해서 훨씬 더 큰 명분을 가지고 해도 하겠다. 그럼 국민의힘이 이런 안아준다면 절대 나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안아줘. 그런 제안을 다 수용하고 예. 그리고 이준석 역할론을 네. 인정해서 내년 총선에 이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정도의 책임을 맡긴다. 네. 그러면 안 하겠죠. 안 나갈 근데 것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를 지휘하려면 뭐 복귀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당대표를 복귀 안 하더라도 다른 직을, 역할을 맡길 수 뭐 있죠.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준비된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찾아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당신의 활동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확하게 던진 거. 그러면서 끌어오르게. 저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끝나면 막 폭탄이 사방에서 터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막 그냥 잠재우기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힘으로서 총선을 이기고 싶으면은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적극적으로 안아야 된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당시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을 줘서 총선을 이겼듯이. 근데 그게 일종의 해답인데 그거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건 다 알아요.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0.0000001%가 있더라도 일단은 네.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잠시 떠날 결심은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떠나겠다. 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떠나봤잖아요. 바른미래당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떠났다가도 다시 승리해서 다시 돌아올 오는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롭고요. 네. 나쁜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수도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제가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안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그냥 좀 내쳤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있는 구성원에서 누굴 빼고 뭐 내치고 해서 뺄셈을 할 여유가 없어요. 네. 지금은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더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때지. 근데 그거 자체를 뺄셈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부 총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뺄셈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만 나올 수 있나요? 그 국민이 다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구성이 다양한데 그걸 반영하는 게 정당이지. 어떻게 국민이 한 생각,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데 정당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 있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큰 줄거리에서 동의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다 끌어모았고 온갖 전당적으로 다 선대위가 구성돼서 했는데 40%를 못 얻었단 말이죠. 네. 김태우 후보가 얻은 게 39점 몇 %니까. 네. 여기서 뭘 더 빼요? 더 해야죠, 이제는. 네. 결국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신당을 띄운다. 이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1당 또는 다수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오히려 한 100석 정도 탄핵을 막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똘똘 뭉치는 내 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 당이 나눠서 싸우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똘똘 뭉친 한 35%의 콘크리트층으로 이길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달 수도 있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만약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일부 국힘의 합리적 보수도 빼오겠지만 중도 중에서도 윤석열은 싫지만 민주당에게는 차마 표를 줄 표를 수 줄 없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가서 민주당의 올표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지만 네. 그렇지만 저는 권투를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예측해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창당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훨씬 가능성이 그것도 높다고 시나리오.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아마 민주당의 당세는 가장 약하면서 국민의힘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친윤과 비윤의 대결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데 네. 대구 같은 데에서 가장 친윤 색깔이 짙은 후보가 출마하는 곳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결을 하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대결보다는 국민의힘의 친윤 후보와의 대결이 훨씬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컨설팅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당이라는 게요. 당이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을 해봤지만 당을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갔지만 안철수 대표랑 유승민 대표가 내 싸우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말리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지금 만약에 신당을 한다라고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을 박차고 나올 만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지금 대통령한테 줄 서는 거 또는 당대표한테 줄 서는 거 이런 정치가 하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내 양심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개개인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특히 거기서 또다시 새 당을 만드는데 거기서 또 누구한테 줄 서는 상황이 오면 그 끝장입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 이게 시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당으로 갈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당으로 가기보다는 무소속으로 각자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서는 이현주 의원님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자, 오늘 1시간을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솔직히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공천을 받아서 내가 이 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공천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럼 내 힘으로 이거 돌파하겠다. 아니면 아예 안 나가거나. 네, 알겠습니다. 이원주 의원님 말씀 중에 자정을 넘겼습니다. 네,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네요.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